구독자님들, 요즘 미친 듯이 오르는 마트 물가랑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한숨 쉰 적 있지? 그런데 당신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진짜 범인이 서울에서 7,000km 떨어진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소름 돋는 도박 때문이라면 믿어지겠어? 내가 밤새 파헤쳐보니 빈 살만은 지금 중동의 평화가 너무 빨리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저 전쟁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기를 은밀하게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이지. 오늘 내가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당신의 주식 계좌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어떻게 중동의 권력 다툼과 한 줄로 묶여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전부 폭로할 거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앞으로 원화 가치가 박살날 때 영문도 모른 채 당하게 될 테니까 바짝 집중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동 뉴스를 보면 그저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 화면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내일 출근길 지하철 요금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굳게 믿지. 하지만 지정학 트렌드 탐정인 내 눈에는 완전히 다른 게 보여. 지금 빈살만은 단순히 이웃나라 이란이 밉다고 감정적인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사우디 왕실의 목숨과 수천조 원이 걸린 거대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 그리고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살벌한 체스 게임이거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전쟁과 긴장이 길어지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잖아. 원유를 싣고 바다로 나가는 배들은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 벌벌 떨고, 사막에 엄청난 미래 도시를 짓겠다고 끌어모은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갈 텐데 말이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빈살만이 겉보기엔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당장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설픈 휴전으로 평화로운 척 연기하며 매일 밤 불안에 떠는 것보다 차라리 이란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이번 기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꺾여버리기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도대체 왜 사우디의 젊은 지배자는 당장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의 뼈아픈 몰락을 간절히 바라는 걸까? 그리고 그 거대한 중동의 권력 암투가 어떻게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들의 마트 장바구니 물가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는 걸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사기극의 퍼즐을 맞추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중동에 대한 낡고 안일한 상식을 전부 부숴버려야 해.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우디와 이란의 진짜 관계, 그 살벌한 밑바닥으로 들어가 볼 건데, 두 나라의 진짜 원수 같은 관계를 이해하려면 복잡하고 지루한 종교 이야기는 다 집어치우자. 순위파니 시아파니 하는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절대 이 살벌한 권력 투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거든. 대신 당신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장만한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한번 상상해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엄청난 부자 건물주야. 중동이라는 거대한 동네에서 메카와 메디나라는 가장 성스러운 두 곳을 꽉 쥐고 수십 년 동안 이슬람 세계의 든든한 맏형 행세를 하며 떵떵거려왔지. 그런데 1979년 바로 옆동에 진짜 미치광이 같은 세입자가 이사를 오면서 모든 평화가 박살나기 시작해. 그게 바로 이란이야. 이건 그냥 층간소음 내는 진상 이웃 수준이 아니었어. 혁명으로 왕을 쫓아내고 들어선 이란의 새 지배자들은 매일 일반 베란다에 대형 확성기를 걸어두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두 가짜다. 오직 신의 대리인인 종교 지도자만이 진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거야. 사우디 왕실이 이 확성기 소리를 듣고 얼마나 뼛속까지 오싹했겠어? 사우디는 철저하게 왕의 혈통이 곧 국가의 법이자 존재 이유인 나라잖아. 그런데 옆집에서 매일같이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하며 건물주의 모가지를 쳐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셈이지. 사우디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야. 자신들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상적 전염병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직접 주먹다짐을 하면 둘 다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아주 교묘하고 지독한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지. 예멘, 이라크, 시리아 같은 다른 이웃집에 몰래 무기와 돈을 대주면서 자기들 대신 피 터지게 싸우도록 무서운 대리전을 조종한 거야. 마치 동네 골목 상권을 다 먹겠다고 깡패들을 고용해서 수십 년 동안 뒷골목 전쟁을 벌인 거랑 똑같지. 그런데 말이야. 이 징글징글한 동네 싸움이 사우디의 젊은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존 게임으로 돌변해버려. 내가 밤새 파헤쳐보니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 빈 살만은 사우디의 영원한 돈줄인 줄 알았던 석유 시대의 끝이 생각보다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우디를 생각하면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 펑펑 쏟아지는 영원한 돈방석을 떠올리지.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만수르들의 나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무적의 국가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 알려줄까? 지정학 트렌드 탐정인 내 눈에 보이는 사우디의 찐모습은 화려한 황금 가운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시한폭탄을 안고 덜덜 떨고 있는 절박한 환자나 다름없어. 전 세계가 전기차를 타고 친환경 에너지로 미친 듯이 타는 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빈살만은 땅속에 묻힌 기름만 믿고 있다가는 결국 나라 전체가 깡통을 찰 거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가 꺼내든 생존 카드가 바로 비전 2030과 네옴시티야.
기름값이 아직 비싸게 팔릴 때 그 돈을 미친 듯이 긁어 모아서 사막 한가운데에 170km짜리 최첨단 미래 도시를 세우겠다는 거대한 도박판을 벌인 거지. 인공지능이 도시를 관리하고 전 세계의 천재들과 어마어마한 글로벌 자본이 몰려드는 중동의 새로운 경제 허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 그런데 말이야, 이 화려한 조감도 뒤에는 피말리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숨어 있어. 해외의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이 사우디를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라고 굳게 믿어야만 자기들의 수백조 원을 흔쾌히 쏴줄 거 아니야. 내가 밤새 파헤쳐보니 투자자들이 가장 극혐하는 게 바로 내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확실성이더라고. 아무리 도시가 예쁘고 세금 혜택이 빵빵해도 언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동네에 자기 전 재산을 묻을 바보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 만약 해외 자본이 안 들어오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중간에 엎어지는 순간 사우디의 젊은 세대들은 일자지를 잃고 왕실을 향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빈살만에게 이 비전 2030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야. 사우디 왕실의 목숨이 달린 유일한 생명줄인 셈이지. 그런데 이 절박한 생명줄을 아주 여유롭게 비웃으며 사우디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쥐고 흔드는 존재가 바로 옆에 버티고 있다면 어떨까?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거대한 부를 단 하루 만에 마비시켜버린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악몽이 이미 한 번 벌어졌었거든. 빈살만은 굳게 믿고 있었지. 미군이 든든하게 뒤를 봐주고 있고 최첨단 요격 미사일로 하늘을 도배해놨으니 자기들의 황금 금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할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2019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이 터지면서 그 오만한 착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인데. 당신이 수백억 원짜리 초호화 저택에 살면서 최고급 보안 카메라와 철조망을 빈틈없이 깔아놨다고 상상해봐. 그런데 옆 동네 불량배가 마트에서 사온 몇만 원짜리 장난감 비행기에 폭약을 매달아 당신 집 안방 창문으로 날려보냈고 그게 그대로 터져서 집안의 금고가 싹 다 불타버린 셈이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국가 방어망이 보잘것없는 싸구려 무기 몇 개에 완전히 농락당해버린 거지. 이단 한 번의 기습으로 사우디의 하루 석유 생산량이 순식간에 절반 가까이 증발해버렸어.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았지. 하지만 탐정인 내가 파헤쳐본 결과 빈살만이 그날 밤 진짜 뼛속 깊은 공포를 느낀 이유는 따로 있었어. 자신들의 심장부가 처참하게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영원한 보디가드일 줄 알았던 미국이 곧바로 이란을 향해 군사적인 보복을 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무기를 사들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강대국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지는 않는구나. 석유 왕국의 심장 박동이 언제든 멈출 수 있고 그 심장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란에게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야. 해외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하고 안전한 미래 도시를 짓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현실은 언제든 무인기 한 방에 전원이 꺼질 수 있는 취약한 나라라는 게 만천하에 들통나버렸잖아. 그런데 말이야. 빈살만을 매일 밤 잠 못 들게 하는 진짜 악몽은 고작 하늘을 날아오는 무기 따위가 아니야. 이란은 아예 사우디를 넘어 당신의 지갑과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좁고 캄캄한 지옥의 톨게이트를 조용히 쥐고 흔들고 있거든. 그 지옥의 톨게이트 이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야. 지도로 보면 그냥 바다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실선처럼 보이지.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UAE 등 거대한 중동의 산유국들이 뿜어내는 수천조 원어치의 석유와 가스가 전 세계로 나가려면 무조건 이 좁고 답답한 목구멍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목구멍의 바로 위쪽, 지리적으로 가장 완벽한 위치에 이란이 입을 떡 벌리고 버티고 있어.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해 줄까? 당신이 수조 원어치 물건을 실은 트럭을 몰고 거대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 길 끝에 있는 유일한 톨게이트 요금소 지붕 위에 이란이라는 불량배가 시퍼런 라이터를 켜고 기름통을 든 채 씩씩거리며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서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지정하게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어. 이란은 굳이 힘들게 미사일을 쏘고 바닷길을 완전히 틀어막을 필요도 없어. 그냥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며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살짝 풍겨도 글로벌 경제는 그 즉시 심장 발작을 일으키거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유조선들은 겁을 먹고 선박보험료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지. 운송료가 오르면 원유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그 충격은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의 자동차 주유비와 마트 식료품 가격을 잔인하게 후려치는 거야. 물론 사우디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석유를 빼돌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긴 했어. 하지만 내가 파헤쳐본 결과 그 파이프라인을 100% 풀가동해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절대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 결국 사우디 경제의 목줄을 이란이 꽉 쥐고 흔드는 끔찍한 구조인 셈이지. 그래서 빈살만은 매일 밤 이를 갈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사우디가 가장 먼저 이란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평화롭게 지내자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탐정의 눈으로 보면 빈살만이 그리는 큰 그림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빈살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름 아닌 적당한 타협과 어설픈 평화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총소리만 멈추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탐정인 내 눈에 그건 철저한 가짜 평화에 불과해. 집 불이 났는데 겉에 보이는 불길만 대충 물을 뿌려 끄고 벽지 안쪽에는 여전히 시뻘건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는 거랑 똑같지. 만약 지금 이란이 무기 하나 버리지 않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들도 펄펄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휴전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고 사우디의 석유 시설은 또다시 싸구려 무인기의 표적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네움시티에 수천조 원을 끌어와야 하는 빈살만에게는 전쟁 그 자체보다 더 끔찍한 진짜 악몽이야.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 겉으로는 웃으며 사우디와 악수해도 속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어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쉬는 거네? 저쪽에 네 매사실이 아직 싼더미처럼 쌓여있잖아. 그럼 내 투자금 수조원은 일단 입금 보류해야겠다. 이런 지독한 불확실성이 드마있는 한 사우디의 거대한 미래, 즉 영원히 지정학적 할인을 받으며 서서히 돈이 말라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빈살만은 이번 기회에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란의 군사력과 영향력이라는 썩은 이빨이 완전히 다 뽑혀버리는 근본적인 판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눈앞의 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목을 조르던 구조적인 족쇄를 아예 부숴버리고 싶은 거야. 아하, 그럼 사우디랑 이스라엘은 둘 다 이란을 철저하게 짓밟고 싶어 하니까 목표가 똑같은 완벽한 한편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진실은 따로 있어. 내가 밤새 파헤쳐보니 이 두 나라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란의 최후는 소름 끼치도록 완전히 다르더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 사우디랑 이스라엘 둘 다 이란을 끔찍하게 싫어하잖아. 그럼 둘이 완벽하게 손을 잡고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의 적은 무조건 내 친구라고 믿지만 탐정인 내가 파헤쳐본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그리는 최종 목표는 아주 심플해. 이란의 핵시설을 박살내고 자신들을 향해 로켓을 쏘는 대리 세력들의 무기 창고만 날려버리면 그만이거든. 그 공격 때문에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폭동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되든 말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사우디의 계산법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게 돼. 사우디는 이란의 힘이 빠지는 건 간절히지만 이란이 국가로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뚜딴지 같은 소리냐고? 과거 이라크나 시리아의 정부가 완전히 붕괴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떠올려봐. 국가의 통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거대한 땅덩어리는 온갖 무장 테러 단체와 극단주의자, 밀수 조직들이 득실거리는 무법천지의 좀비랜드로 변해버리잖아. 이스라엘은 저 멀리 떨어져서 남의 집이 불타는 걸 구경만 하면 되지만 바로 이웃에 붙어 사는 사우디는 그 혼란의 불길이 자기들 국경을 넘어오는 걸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야. 결국 빈살만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이란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야. 자기들의 수천조 원짜리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감히 위협하지 못할 정도로만 이빨과 발톱을 몽땅 뽑아버리되 스스로 밥은 먹고 살게 놔두는 아주 아슬아슬한 통제를 원하는 거지. 맹수를 죽이지 않고 가둬서 철저하게 길들이겠다는 그야말로 살얼음산 위를 걷는 살벌한 전략인 셈이었으며. 그런데 말이야, 빈살만이 겉으면 이렇게 친밀하게 판을 짜면서도 매일 밤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짜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이건 저 멀리서 나사원한의 미사일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한 사우디 내부의 뇌관이거든. 놀랍게도 사우디의 돈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심장부 바로 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우디의 거대한 황금 금고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 그게 대체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의 화려한 미사일이나 무인기만 무서운 줄 알지만 내가 밤새 파헤쳐보니 사우디 왕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었어. 바로 사우디의 동부 지역이야. 이곳은 사우디 국가 재정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유전지대, 즉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심장부 중의 심장부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어. 이 가장 중요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란과 종교적 뿌리가 같은 시아파 주민들이라는 거야. 이걸 당신의 현실실로 가져와서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줄게. 당신 회사의 매출 100%를 책임지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메인 서버실이 있다고 쳐보자. 그런데 그 서버실의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관리 직원들이 평소에 회사에 불만이 가득한 데다가 호시탐탐 당신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최악의 경쟁사 사장과 은밀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면 어떨까? 밤에 두 다리 뻗고 잠이나 편하게 잘 수 있겠어? 빈살만이 느끼는 뼛속 깊은 공포가 바로 이거야. 이란이 이번 갈등에서 확실하게 꺾이지 않고 건재하게 살아남는다면 굳이 비싼 미사일을 사우디로 날릴 필요도 없어. 그냥 조용히 사우디 동부 지역 주민들의 억눌린 불만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만 해도 사우디 국가 재정의 심장부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며 무너져 내리게 되거든.
석유가 솟아나는 심장부에서 파업이나 작은 시위라도 일어나는 순간 네옴시티에 수조 원을 투자하려던 글로벌 자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칠 게 뻔하잖아.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흔들고 안으로는 내 집 안방에 서버실 직원들을 선동할 수 있는 끔찍한 이유. 이게 바로 빈살만이 당장의 경제적 피를 흘리면서도 이란의 확실한 몰락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중동 부자들끼리 모래사막에서 벌이는 지독한 권력 다툼 같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분노해야 할 포인트가 등장해. 이 멀고 먼 사막의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대체 어떻게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인 당신의 주식 계좌를 사정없이 박살내고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 이제부터 당신의 지갑에서 왜 남몰래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게. 당신 지갑에서 남몰래 피가 철철 흐르는 이유, 이제 톡톡톡히 확인해 볼 시간이야.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잖아.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100%를 저 멀리 중동 바닷길에 의존하고 있지. 빈살만이 이란의 숨통을 끊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을 일부러 방치하는 순간 글로벌 원유 가격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해.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냥 주유소 휘발유 가격 몇백 원 오르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야. 물건을 나르는 배와 트럭의 물류비가 폭등하고 플라스틱부터 비료까지 모든 화학 제품의 원가가 수직 상승하게 되지. 이게 바로 경제의 밑동을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야. 이 충격타를 가장 먼저 맞는 게 누굴까? 바로 코스피 시장에 물려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제조업 기업들의 마진이 반토막 나버리니까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는 패닉셀이 나오고 계좌는 파랗게 멍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진짜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 금리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영끌에서 산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절대 줄어들지 않고 매달 당신의 통장을 잔인하게 갉아먹게 되는 거지지. 거기다 비싼 기름을 사오느라 달러를 마구 쓰다 보니 우리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버려. 환율이 떡상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 고기, 과일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는 지옥의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야. 결국 빈살만의 그 살벌한 권력 게임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희생당하는 건 마트에서 식료품 하나 집어들고 손을 떠는 당신. 그리고 폭탄처럼 날아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거지.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흔들렸을 뿐인데 서울에 있는 당신의 한 달 생활비와 소중한 자산까지 사정없이 털리고 있는 이 잔인한 현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독한 게임의 끝에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빈살만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사우디를 중동의 진정한 지배자로 만들까? 아니면 당신과 나의 지갑을 완전히 파탄내는 최악의 위기로 몰고 갈까? 마지막으로 참정인 내가 앞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세 가지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폭로할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의 불안한 긴장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경우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겠지만 국제유가는 계속 높은 자리에서 맴돌겠지. 사우디도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진행할 거고 우리 지갑도 서서히 말라가는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질 거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빈살만의 바람대로 이란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꺾이는 경우지.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중동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떠오르고 멈췄던 네옴시티에 수천조 원의 글로벌 자본이 미친 듯이 밀려들 거야. 하지만 이란 내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무너져 그 혼란이 주변으로 번진다면 그 불똥이 다시 전 세계의 경제를 덮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도 숨어 있어. 가장 끔찍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이 끝까지 버티면서 이 지독한 대리전이 몇 년이고 질질 끌리는 최악의 상황이야. 이때는 사우디의 미래 도시 꿈도 치명상을 입고 호르무즈 해협의 공포는 당신의 매달 생활비에 가장 잔인하게 반영될 거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개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겠지. 결국 국제정치라는 건 강대국 지도자들의 화려한 회의실에서 시작되지만 그 무자비한 계산서의 비용은 결국 우리 동네 주유소와 마트 계산서대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치러야 한다는 게 냉혹한 진실이야. 나는 특정 주식을 당장 사라 팔라 찍어주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지정학적 위기가 당신의 통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 거시적인 방향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짚어줄게. 오늘 내가 파헤친 이 살벌한 진실을 깨달았다면 당장 뉴스에서 떠드는 표면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자산을 굳건하게 지킬 방어선을 세워야 해. 중동 한가운데 있는 좁은 바닷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어떻게 뒤흔들지. 앞으로도 나 지정학 트렌드 탐정과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사건 파일이 열리기를 기다려.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다음 지정학적 충격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으니까.